한미 공군의 요격연합훈련이 5일 실시된다. 공군의 국산 경공격기 FA-50과 미해병대의 FA-18시 호넷이 참가한다. 공군은 5일 오후 제16전투비행단 소속 FA-50 경공격기 1대와 미해병 제1항공단 제12비행전대 소속 FA-18C 전투기 1대가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FA-18C는 해외 미군 기지 소속으로 현재 한미 연합 7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에 참가 중이다. 미 해병 12전대는 유사시 우리 공군의 16전비를 전방작전기지로 활용한다. 전방작전기지는 임무 항공기가 전방으로 전개할 경우 주간작전만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지원 능력을 보유한 전방기지를 말한다. 이번 훈련은 12전대의 미해병 호넷 전투기가 16전비로 전개하는 훈련을 진행하면서 양측 전력이 연합비행 훈련을 하며 공중전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16전비에서 이륙한 FA-51기와 FA-18C 1기는 공중에서 상대방을 격추시키는 공대공 요격 훈련을 진행한다. 양측 전투기는 공중에서 적기를 탐지, 식별, 요격하기 위한 실전 전술기동을 펼치며 상호간 전투기량을 점검한다. 전술기동 후에는 나란히 편대 비행으로 기지에 귀환하며 동맹군의 우위를 과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미해병 FA-18C 조종사 프레드릭 갤럽 소령은 한국 기술로 개발한 FA-50의 우수한 성능과 조종사의 뛰어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지속적인 연합비행을 통해 연합작전 조종사의 전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16전비 항공작전전대장 신호재 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얻은 전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확고한 영공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핀란드의 F-35E, F-18E/F와 관련 무기 판매 승인. 미국이 핀란드의 F-35E 스텔스 전투기와 F-18E F 슈퍼 호넷 전투기와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앞으로 F-35A나 F-18E F 전투기 관련 무기를 구매할 길이 열렸다. 미국이 핀란드 차기 전투기 조달 프로그램에서 수주에 나선 미국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풀이된다. 핀란드 정부의 차기 전투기 획득 계획을 놓고 프랑스 다소 라팔과 영국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웨덴 사브 그리펜 EF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최종 승자는 핀란드가 현재 운용 중이며 오는 2030년 퇴역 예정인 보잉사의 FA-18CD를 대체할 전투기를 최대 64대 납품한다. 미 국무부는 9일 핀란드의 64대의 F-35E 예비 부품과 군수품 등을 125억 달러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번 판매 승인안에는 F-35E 64대, 프레센 휘트니 F-135 엔진 66대, 관련 통신 자비와 전자전 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슈퍼호넷 판매 패키지에는 투기와 예비 부품, 군수품 등을 147억 달러 규모다. 단자형 FA-18E 전투기 50대, 복자형 FA-18F형 8대,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14대 등 전투기 3종과 F-414G 200 엔진 166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AN-EGO 79 레이더 경보 수신 장치 등이 포함됐다. 두 가지 판매 승인안에는 또 500발의 소구경 폭탄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150발,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사거리 연장형과 합동 스탠드오프 무기, 합동 직격탄 키트 등 200기도 포함됐다. 핀란드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의회 통지 발표는 핀란드 HX 프로그램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경쟁사들과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의 의회 통지 발표는 핀란드의 조달 결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목적 전투기 획득 결정은 2021년 정부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어 미국 정부가 발표한 무기 판매 패키지 안에 있는 다목적 전투기와 무기의 형식과 양도 핀란드 획득 패키지 안의 최종 내용이 아니다면서 이는 현조달 단계에서 미국 정부가 판매할 준비가 된 항목과 양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F-35에서 F-18 변경 가능할까? 한국은? 결론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트럼프는 미군 공군력의 엄청난 후퇴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가격 절감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전투기의 4.5세대로 불리는 F-18과 5세대로 불리는 F-35는 스텔스 기능 유무에서 일단 급이 다르다. F-35를 F-18로 교체할 경우 미군 군사 전략까지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F-18 가격이 F-35에 비해 크게 저렴하지 않다는 점, 계약 파기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가 F-18을 최종 선정하려면 F-35 포기에 따른 위약금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F-18 가격이 현격히 낮아야 한다는 얘기다. F-18은 미국 보잉사가 약 1,500여 대를 생산했고 미군이 약 1,00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당 가격은 약 4천만 달러로 알려졌다. F-35의 대당 단가는 2013년 기준 1억 1,200만 달러였지만 현재 9,600만 달러로 낮아졌다. F-35 1대를 포기하면 F-18 2대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F-18은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서 사용하는 전투기다. 미군의 F-35 보급 계획에 따르면 미군은 향후 총 3,790억 달러를 들여 2,443대의 F-35 및 관련 시설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2,443대는 공군용인 F-35의 2,763대, 해병대용 F-35B와 해군용 F-35C 680대로 구성된다. 트럼프가 F-35 대체 전투기로 F-18을 언급했다는 것은 F-35B, F-35C를 F-18로 바꿀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F-35B와 F-35C 680대의 가격은 약 130조 원 수준. 이를 절반 가격 수준인 F-18로 교체할 경우 약 70조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관건은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F-35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 측과 위약금 산정 등의 과정에서 빅딜을 성사시켜 위약금 규모를 크게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트럼프는 미군 당국에 F-35 대신 F-18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리기 전 플로리다주 판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군 고위급 인사 6명을 불러 비용 절감 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최고 경영자도 면담해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트럼프의 행보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군의 군사력의 퇴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항상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화해온 미군이 이번에 비용 절감을 이유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를 미룰 경우 미군 전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미군 수업체들 길들이기용이 아니라 실제로 전투기 교체에 나설 경우 미군 당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트럼프의 의지에 따라 미군이 F-35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경우 미군은 미래 군사 전략 자체를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트럼프는 장래 미군의 전력 약화를 우려한 미군 군부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행보에 맞춰 한국 측도 F-35 수입 계획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을까? 우리 군 당국은 비용 문제로 전투기 기종을 바꿀 수 있다는 트럼프식 발상 자체가 넌센스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약 7조 3천억 원을 들여 F-35 40대를 2018년부터 매년 10대씩 2021년까지 총 40대를 수입한다는 계약을
미국 정부와 체결했다며 이런 계약을 뒤집는다는 발상 자체가 전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에서는 기업 경영에 능한 트럼프가 군수업체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22일 록히드 마틴 F-35의 엄청난 비용으로 경비가 초과하는 점에 근거해 보잉의 F-18 슈퍼 호넷의 가격 견적을 요청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트윗 이후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2%가량 떨어지고 보잉의 주가는 0.7% 올랐다. 미중 또 하나의 힘겨루기 전투기 패권. 코로나19 사태 책임론에 이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으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양국의 신냉전이 공식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안 관계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감도 나날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대만 해협 또는 대만의 공역을 꼽는다. 구핵 강국 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시적인 물리적 마찰,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바다 혹은 공중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전투기 간 대치 상황은 의도치 않은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이륙한 미국 수송기가 이례적으로 대만 영공을 지났다. 이에 맞대응해 중국 전투기 여러 대가 대만 서남부 공역에 진입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고 대만 전투기들이 발진해 퇴거 작전에 나서면서 한때 군사적 긴장감이 급속히 고조됐다. 6월 17일에도 중국 전투기가 대만 주변 상공에 진입하는 등 중국 군용기는 6월 한 달에만 3차례나 대만 공역을 침범했다. 미국과 중국 군용기들은 2001년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당시 하이난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충돌해 중국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고 미국 정찰기는 하이난에 불시착했다. 군사 분야에서 중 힘겨루기의 핵심 분야 중 하나는 첨단 전투기 운용 능력이다. 전투기는 전쟁 승리를 위한 필수 전력으로 미래 전장에서도 전투기가 갖는 상징성은 그 어떤 무기체계보다 강력하다. 첨단 전투기를 놓고 중양국의 소리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넘사벽 미국 전투기 4세대 전투기도 5세대로 교체. 현대의 전투기는 비약적인 과학기술 발전으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질적 위주의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투기 성능만큼은 미국과의 격차가 크다. 미국은 항공 분야 최고 선진국으로 고정익기에 적용되는 스텔스, AESA 레이더, 전자전 기술 등을 적용한 F-22, F-35 전투기를 개발, 운용 중이다. 두 기종 모두 5세대급 전투기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 전자장비 특성 등으로 구분한다. F-22는 현존 최강 전투기로 1997년 첫 비행을 했다. 스텔스 성능, 항속거리, 레이더 성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F-35는 과할 정도의 성능을 가진 F-21을 대체해 개발된 전투기다. F-22의 저가형 모델이라고 하지만 공중전에서 F-35를 능가할 전투기는 F-22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4세대 전투기인 F-16, F-15, F-18 기종도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 4세대 전투기 대부분을 F-35로 교체할 계획이다. F-35는 A형, B형, C형 3가지 모델이 있다. 공군의 F-16은 F-35A로 해군과 해병대의 F-18 기종은 F-35B, C형으로 대체된다. 2019년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야외 전시장에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전시돼 있는 모습.
중국, 물량, 성능 미국의 역부족 중국의 주력 전투기는 자국산 제2 계열로 4대급인 제20, 제21, 제26 등이 있다. 제20은 2008년부터 전력화했다. 제11은 러시아 전투기 기종을 직도인 및 면허 생산한 기종이다. 제26은 4세대 급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로 자체 개발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와 정밀 유도탄 등을 장착하고 있다. 이 전투기는 표면에 특수도료를 코팅해 스텔스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2010년 5세대 전투기인 제20을 공개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 이 전투기를 전력화했다.